정신과의사 박소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좀 생소하고도 어쩌면은 좀 흔할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면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이게 뭐야? 가면증후군? 가면을 썼다는 건가? 이렇게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가수 아이유 분이 어떤 TV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아이유 어린데도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일이 잘 될수록 더 불안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정신 차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거품이 빠졌을 때 내가 별거 아닌 게 들키면 어떡하지? 라고 무서워졌어요. 라고 하는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유 누님이 뭐가 들키고 뭐가 무서워졌다는 건가? 의아하실 텐데요. 바로 이게 가면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면증후군이 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가면증후군은요, 내가 지금 얻은 성공이나 능력이 사실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어떤 운으로 얻은 거여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지금 막 속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가면이 벗겨질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임포스터라고 하는 게 사실 사기꾼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연구를 보니까 미국인들의 70%나 임포스터 신드롬을 앓고 있고, 유명한 여배우 나탈리 포트만, 엠마 왓슨, 그 다음에 그 왜 버락 오바마의 영부인이었죠, 미셸 오바마 등등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내가 임포스터 신드롬을 앓고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흔하니까 이제 신드롬이라는 얘기를 붙이지 않고 그냥 가면 현상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이게 좀 감이 올랑말랑 하실 텐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라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막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나 사실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막 나한테 기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 내 모습이 아닌 것 같고 나는 이럴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들킬까봐 막 초조해한다면은 저도 임포스터 신드롬을 앓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의 진료실에 오신 40대 여자분의 사례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셔서 40대 초반에 팀장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까지 승승장구해서 쫙 올라가셨어요. 그만큼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자리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내가 좀 얼떨결에 운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을 해서 막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해도 아니야 내가 오히려 막 팀원들한테 능력이 없는 게 들킬까봐 막 불안해가지고 맨날 밤마다 막 야근을 하고 한 번만 봐도 될 것도 막 실수를 할까봐 2번, 3번 확인을 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번아웃이 오고 막 우울증까지 오셔가지고 저의 외래로 찾아오셨던 분이에요. 이분도 일종의 가면증후군을 앓고 계셨던 거죠. 자, 이렇게 가면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정작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의 대가를 받는 그 순간에 스스로를 의심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번아웃에 시달리고 스스로를 갉아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유명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성공을 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만 겪는 그런 건가요? 저랑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의 연구에서는 아까 70% 이상의 사람들이 겪고 있다고 했죠. 어떤 연구에서는 서양권의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동양권의 사람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된 바는 없지만 이런 가면증후군을 겪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도 이런 가면증후군을 겪고 있진 않는지, 이런 가면증후군의 유형이 한 5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속하진 않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번째 유형은요, 완벽주의자 유형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너 진짜 뭔가 일을 할 때마다 완벽해. 이러니까 이제는 한 번씩 실수도 하고 뭐 이렇게 덜렁거리는 모습도 있는데 나는 무조건 완벽하게 일을 해야 돼라는 가면 뒤에 이제 막 자기를 이렇게 숨기게 된 거예요. 일을 할 때 얼마나 막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노력을 하겠어요. 진짜 피곤하겠죠. 나는 원래 좀 덜렁덜렁한데 안 돼, 난 완벽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고 번아웃이 오기 쉽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타고난 천재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제가 진짜 의대 다닐 때 엄청 많이 봤어요. 시험 치기 전에 공부한 애들이 없어요. 물어보면 야, 너 이거 공부했냐? 아무도 안 했대. 다 안 했대. 근데 시험 치면 다 잘 봐.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게 보니까 내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시험을 망치면 되게 쪽팔리잖아요. 내가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으니까 일부러 다 공부를 안 한 척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못 봤을 때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기 방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공부를 안 해도 노력을 안 해도 뭔가 다 잘하는 타고난 천재 같다라는 가면을 탁 장착한 거예요. 친구들 중에 야 놀아 안 해도 돼 이랬는데 공부 잘하는 시험 잘 친 애들이 있죠. 다 한다. 너 잘 때 다 해. 그러니까 너 해야 돼 집에 가서. 알았죠? 세 번째 유형은요, 슈퍼우먼 또는 슈퍼맨 가면을 쓴 그런 유형입니다. 자, 이분들은 맞벌이를 하시거나 이런 좀 워킹맘이나 워킹데디 그런 유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모든 거를 다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부모로서의 역할도 하고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뭐 동호회도 하고 뭐 싹싹한 며느리도 하고 선배 역할도 하고 친구 역할도 하고 그 모든 거를 나는 다 잘 해내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사실 집안일을 되게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나 스스로가 이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좀 하나 좀 못해도 되는데 어쩌다 보니 그 가면을 써가지고는 나는 이제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 인스타도 올려야 되고 막 친목 도모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막 일은 또 일대로 잘해야 되고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힘들겠죠. 그 와중에 하나라도 좀 잘 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뭐 인간관계에서 뻐그러졌거나 이러면은 아예 이제 나의 능력 자체가 모든 거에서 실패를 했다 라고 생각해버리고 우울감이 오거나 뭐 아주 그냥 번아웃이 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이런 가면을 지금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전문가 유형입니다. 이 전문가 유형은 저도 이제 그럴 수가 있는 유형이 되겠어요. 뭐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지 전문 기술이 있다든지 뭐 교수님이라든지 변호사, 판사 이런 분들이 좀 갖고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자기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쳐가지고 뭐 개미 콧구멍만한 것들, 뭐 모래톱 같은 것까지 전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라도 몰랐을 때 너무 막 불안해하면서 내가 이걸 모른다는 걸 들키면 막 사람들이 내가 너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가면 증후군의 좀 대가라고 알려지신 그 심리학자 리사 손이라고 하는 분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교수 임용이 됐을 때 첫날에 임포스터 증상이 온 거예요. 내가 교수가 될 자격이 없는데 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 강의실이 4층인데 강의실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올라가셨대요.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다른 교수님하고 마주치면 막 인사도 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게 들킬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랬대요. 그만큼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저명한 학자분이 도대체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임포스터 증후군이 있으면은 내가 학식이 가득 차 있어도 스스로가 이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이 학식이 가득 차 있는 거를 갖고 있어도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유형은요, 독주자 유형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 막 솔로스트처럼 모든 것을 다 혼자서 다 해결해야지만 되는 유형입니다.
이분들도 이제 처음엔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어느 순간 와, 너 어떻게 그걸 다 혼자 해냈어? 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딱 받고 그때부터 아, 나는 이제 혼자 해내는 가면을 딱 쓴 거예요. 그래, 나 이제 혼자 할게, 할 수 있어 해놓고 집에서 이제 밤잠 못 자고 막 다 해내는 겁니다. 제가 그 전공의 시절에 저희 의국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전공의 1년차 때는 사실 당직도 서고 너무 일이 많고 바쁘거든요. 저는 잠잘 시간, 뭐 씻을 시간, 똥 쌀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막 환자 차트도 다 손으로 적고 그다음에 아침마다 막 발표할 그런 발표 자료도 만들고 이런 시절이어서 다른 동료 전공의한테 도움도 요청하고 뭐 그렇게 해도 겨우겨우 해 나가는 시절인데 그분은 아침 6시만 되면은 그 전날 차트를 딱 완성시키고 아침에 발표할 자료까지도 딱 완성시켜 놓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다 해놓는 분이셨거든요. 전설처럼 내려와서 막 그분의 시간은 48시간이다, 뭐 손이 4개다, 잠을 전혀 1시간도 자지 않는다 등등 막 괴담이 막 내려오던 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분도 이제 능력자시었겠지만 어쩌면은 이 독주자 유형의 가면을 쓰시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셨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도움을 쓱 요청하려고 해도 뭐야, 쟤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애 아니었어? 실망인데?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실망을 할까봐 어쩔 수 없이 막 혼자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혼자 해내는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문제는 우리는 진짜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해내지도 못할 뿐더러 너무 지쳐가지고 아, 나 좀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리고 가면 좀 벗을래 이렇게 하다가도 뭐야?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었어? 뭐야, 실망이다. 이렇게 좀 남들이 실망할까봐 무서워서 가면을 못 벗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혼자 자꾸 지쳐가. 너무 외로워.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이제 우울증이 오고 번아웃이 오고 뭐 점점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선생님, 과연 이 가면 증후군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 가면을 벗을 수가 있나요? 자,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다들 어쩌라고? 어쩌라고 해보세요. 어쩌라고? 그렇죠. 어쩌라고? 나 못하겠다. 어쩌라고? 나 실수 좀 했다. 어쩌라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쩔 TV, 어쩔 방구. 어쩔 TV라는 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유행어인데요. 어쩌라고 TV나 봐, 뭐 이런 얘기라고 해요. 그래요, 가면 벗은 내 모습 마음에 안 들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 이게 내 모습이에요. 상관하지 마세요. 저는 제 모습 이게 좋습니다. 어쩌라고요? 이게 난데. 여러분, 이 솔루션이 마음에 안 드세요? 어쩌라고요? 물론 이렇게 상대방 앞에서 얘기하지는 마시고요. 한번 시원하게 벗어 던지고 어쩌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어쩌라고? 자, 두 번째는요. 나 스스로를 어떤 존재다 라고 절대 단정 짓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은 스냅 사진 한 장이 아니라 동영상과 같습니다. 그만큼 변화무쌍한 존재예요. 나 스스로가 그것을 고정시켜버리면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결국에는 나조차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절대 그 틀에 나를 가두지 마세요. 심지어 임포스터 신드롬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요, 의대를 다닐 때는 사실 완벽 가면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사실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얼떨결에 한번 1등을 했더니 사람들의 기대가 확 생겼어요. 저는 그때 나도 모르게 완벽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었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 이제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쟤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왜 저래? 막 이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왜 그랬나 싶은데요. 사람은 또 누구나 그런 가면을 씁니다. 제가 진료를 볼 때는 또 완벽하게 누군가를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덜렁거려야 되는 순간에는 또 덜렁이 가면을 쓰거든요. 누구나 다양한 모습이 있고요. 그 모습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여러 가지 가면을 다 쓰는 게 맞아요.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가면만
고집하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너무 불안해하고 이 가면이 벗겨질까봐 막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가지고 그 가면을 쓰지 마세요. 내가 자유롭게 썼다 벗었다 하시면 됩니다. 그게 결국 그냥 여러분들의 모습이니까요. 저는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 나 스스로의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노력한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걸음마부터 한글을 떼고 이 말을 하고 학교를 들어가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이 모든 시간에는 나의 노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요? 물론 운이 따라줬겠죠. 하지만 그 운을 잡는 것도 기회를 잡기 위한 노력한 나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고요. 운을 통해 가지고 기회를 잡아도 그걸 유지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노력한 시간들을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한테 칭찬 좀 해주세요. 제발 그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잘한다 박사님! 놀래라. 좋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나도 가면을 벗고 싶을 때 누군가 아이 그게 뭐야 에이 별거 아니었네 이러면은 다시 움츠러들면서 가면을 벗을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누군가가 가면을 벗고자 할 때 용기를 내게끔 좀 북돋아 주세요. 적어도 우리 비난은 하지 맙시다. 건전한 비판은 너무 좋지만 원색적인 비난 이런 거는 하지 말자고요. 적어도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같은 이 구독자분들은 악플 달지 마세요. 저한테 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 서로 이제 다른 분들의 좋은 얘기만 해도 우리 인생은 너무 짧거든요. 근데 막 우리 연예인분들이나 서로 모르는 사람이나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비난하고 이렇게 서로의 용기를 갉아먹는 행동은 하지 말고요. 서로의 가면을 벗을 수 있게끔 북돋아주고 지지해주자고요. 아셨죠? 약속? 오늘 가면 증후군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고 낯선 단어였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겪고 있고 너도 겪고 있는, 우리가 사실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가면을 쓰고 있는지 몰랐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외로워하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정신건강에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나도 야나두. 됐다. 고생했어요.